기판력에서는 판결의 효력 들어가겠습니다. 교과서 1172페이지. 아까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그려드렸고, 그지? 어떻게 영향 미치는 건 다시 아시겠죠, 그죠? 기판력, 기성력, 행성력, 범위를 이제 설정해드렸다, 그지? 누구를 구성하는 건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이제 그 보면 판결 효력에 대해서 밑에 보면 두 줄에 보면 일반적 효력이 자방력, 기판력, 형성력이 발생한다 돼 있어요. 체크하시고. 행정소법은 그 고유한 효력인 기속력과 기속력이 있고 판결의 제3자 효력 규정하고 있다, 그죠? 체크하시고. 조문이 두 개입니다. 29조 있고, 그래서 보면 29조의 조문 보면 그 박스 바로 보면 다만 형성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요. 대신에 뭐라고? 제3자 효만을 규정하고 있어요. 특이하게 규정돼요. 우리 행정소법은. 그래서 밑에 박스 29조 보면 1항 보면 제3자 효력이 있다 돼 있잖아, 그지? 그래서 형성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성 인정 안 되는 건 인정돼요. 되지만은 형성력을 규정하지 않고 대신 제3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3조가 된 기속력이잖아, 그지? 기속력은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죠, 그죠? 다른 말로 피고를 기속하는 거지, 그지? 그런 식으로 조문이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기판력 보시면 의,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뭐 실질적 확정이라 하는데 의 보면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 당사자는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그지? 넘기시고. 시간적 범위는 사실인 변론 종결 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기판력은 아까 당사자와 법원이 기소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사자 체크하시고 제3자 X, 그지? 맞죠? 제3자에 미치는 건 아닙니다. 행성력이지, 이거는. 그래서 당사자 미친다. 그것만 체크하면 되고. 자, 객관적 범위가 중요한데 이 객관적 범위에 대해서는 크게 4개의 논점이 있다, 그죠? 자, 4개의 논점이 있는데 이 4개의 논점을 제가 이제 책을 쓸 때 일반론 해가지고 앞에 간단하게 적시를 하고 그 다음 뒤에 넘겨보시면 취소소송과 무효성 기판력 범위, 그 다음에 5번 취소의 기판력이 국가 배상소송에 미치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또 구체적으로 설치해 놨어요, 그죠?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넘어오시면 그렇습니다. 앞에 넘어오시면 일반론은 바로 요거거든요. 자, 취소의 기판력이 이게 이제 취소이 앞에 있었고 무효소송이 뒤에 있을 때 취소소송이 이제 판결 났잖아, 그죠? 기판력이 무효소송에 미칩니까? 거꾸로 무효확인 소송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취소소송이 됐을 때 요 기판력이 여기 미칩니까? 그런 문제, 그지? 기판력. 세 번째는 취소소송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 됐을 때 취소의 기판력이 미칩니까? 그런 문제. 거꾸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먼저 되고 그 다음 취소소송이 했을 때 국가배상 청구의 기판력이 미칩니까? 그죠? 이 4가지 논점. 감 잡았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요 하나만 동그라미 쳐놨죠, 그죠? 예. 그럼 판례입니다, 판례. 판례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위에 것만 동그라미 있어요. 기판력이 미친다. 그죠? 미친다. 기판력이 미친다. 나머지는 X 돼 있네, 그지? 원칙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인 거 이렇게 딱 틀을 잡아놓고, 그죠? 판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학생은 또 틀리거든? 판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렇게 딱. 자, 그럼 틀 잡았지? 틀 잡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기판력이 미친다 하고 나오면 좋을 건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간단히 내지는 않는다. 여러분들 1175페이지 박스 봐요. 자, 박스 봐요.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박스 보면, 자, 박스가 1175페이지, 76페이지 걸쳐 있잖아, 그지? 선생님이 이제 만드는 건데, 자, 취소 소송이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첫 번째 문제 봐봐. 취소 소송이 있고 2개의 박스 나눠졌잖아, 그지? 나눠졌지? 그러니까 기각 판결 받았다. 그러니까 무효 확인 소송 불가다 돼 있잖아, 그지? 그럼 취소와 무효의 관계, 요걸 말하는 거야.
요거 관계지, 요거 관계. 요거 관계를 말해. 1번은 요거 관계를 말해. 자, 기판력이 미친다 줄 것이고, 그죠? 그래서 취소소송과 무효기소송 관계에 있어서 선행행위가 수행소송이고 후행이 무효기소송일 때 만약 기각 판결을 났다, 그죠?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기각 났다, 그지? 그럼 원고가 졌지, 가나간청이 이긴 거잖아, 그지? 그 났을 때 원고는 다시 무효확인 소송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문제. 기판력이 미쳐버리면 못하잖아, 그지? 못하겠지? 가나간청이 처분이 정당한데 어떻게 내가 또 하겠어? 그러니까 미친다 줄 것이고, 적법이 위법하지 않다, 적법이 미친다, 그 말이죠. 적법이지, 처분에 적법이 미치기 때문에, 처분이 정당하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됐으면, 처분이 정당하다 판결 났으면 무효도 못하는 거지. 그 기판력이 미친다, 그 뜻이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그렇게 출제한데 이렇게 출제돼 있어. 봐봐. 제목이 제가 구소에서 전소의 위법성 인정 또는 구소에서 독자적 위법 판단할 수 있는가 해놨지, 그지? 네, 그렇게는 되거든. 구소는 무효확인 소송은 전소의 취소 소송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줄 것이고, 그 말 무슨 말? 다른 말로 기판력이 미치니까. 기판력은 위법성이다, 위법성, 그지? 같은 말이 이제 이해했지? 또 그거를 또 다른 말로 후소인 무효확인 소송에서 독자적 위법을 판단할 수 없다. 같은 말이지? 그지? 다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인데 세 가지 행태로 시험에 나온다. 맞지? 기출문제는 딱 그렇게 있지? 미친다. 구소는 전수 위법성 인정할 수, 미치니까 위법성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하다 보니까 독자적 위법성 판단 못하고. 이해되지? 연결되지? 그지? 자, 그럼 거꾸로 만약에 미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 거꾸로 되겠지? 않는다면 구소는 전수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고, 미치지 않으니까, 그지? 없고, 독자적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래 되는 거야. 그래서 1176페이지 봐봐. 자, 봐봐. 일단 그 전체 흐름을 딱 잡아야 되거든. 자, 무효 확인 소송을 먼저 했어. 이거 두 번째 요거야. 문제 요거 집어보고. 이제 요거야. 이제 자, 무효 확인 소송을 먼저 했어. 그 다음에 소송이 두 번째 들어오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제가 X 해놨지. 그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 말, 그지? 미치지 않는다, 그지?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왜 미치지 않는다? 이유 박스 봐봐. 이유 봐봐, 박스. 자, 우리가 처분이 위법하다, 적법하다 여부가 기판력이 미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무효 확인 소송은 처분이 적법성을 다투는 거야, 무효를 다투는 거야, 무효 유효를 다투는 거야. 무효 유효를 다투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봐봐, 유효라는 기판력이 미치지만 처분이 적법하다는 기판력은 미치지 않는다 줄 것이고, 그게 핵심이야. 그래서 무효확인 소송이 먼저 했을 때 후에 기소소송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맞지? 이건 유효 무효의 판결이잖아, 무효확인 소송, 그지? 맞지? 그래서 적법 위법 판단이 아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취소 주장이 가능하다, 그지? 그래서 무효확인 소송을 하고 뒤에 뭐 한다고? 취소 소송도 할 수 있다.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치? 유효라 딱 생각하면 돼. 유효. 아, 이건 유효물 판단하는 거죠. 그건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지 않지. 맞지? 좀 위법성 판단한 게 아니었잖아. 됐어? 자, 그럼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뜻은, 앞에 소송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후소인 취소 소송을 할 때 전소인 무효 확인 소송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맞지? 기판력이 안 미치니까. 그렇잖아. 다른 말로 전소 위법성을 판단할 필요 없으니까 독자적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지. 그지? 이해했어? 네,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맥락을 딱 잡아야 돼. 이게 행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시험장 가면 엄청 헷갈린다고. 응?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만 생각한다, 그지? 취소하고 앞에 것만 딱 생각한다, 앞에 거. 그리고 뒤에는 이거 정반대로 생각하면 되잖아, 문제 나오면, 그지?
그래서 앞에 것만 딱 기억해라. 그지? 하는 거다. 앞에가 진소이고 뒤가 무작위 소소이기 때는 기판력이 미친다. 미친다. 그래서 구의 소송에서는 전소의 이고성을 미치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것을 인정할 수 있다. 미쳐오잖아. 미쳐오니까 내가 인정할 수 있다. 맞지? 그래서 독자적 이것을 판단할 수 없다. 됐어? 이렇게 기억한다. 그지? 그렇게 한 정리하고 자, 그 상태에서 자,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이 두 개는 정리했잖아. 그지? 됐지? 그 다음 밑에 거 두 개. 자, 밑에 거 두 개도 박스로 정리할게. 박스 보면. 자, 이 1175페이지 봐봐. 그러니까 지소송이 먼저 하고 고가 배상소송이 뒤에 있을 때 기판력이 미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어요. 학설 대립. 그래서 학설 대립이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다수설로 정리한 거야. 그지? 정리하면 그 인용 판결. 지소 소송이 인용 판결 났다. 그죠? 이겼다. 이기면 기판력이 미친다. 지소 소송이 지면 기각 판결 나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 학설은 자, 기판력이 미친다는 것은 부소 부분이 전소 이부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지? 대신에 인정했기 때문에 독자적 이부 판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치? 그다음에 기각 판결을 해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면 부소 부분은 전소에 미치지 않으니까 이부성 인정할 수 없고, 그지? 대신에 독자적 이부 판단할 수 있고. 돼? 이게 되지? 자, 우리 판례가 중요하지. 판례 체크하고. 판례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따라서 부소 부분은 전소의 이부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지? 없다. 기판이 미치지 않으니까 독자적 이부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지? 됐어요?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막상 헷갈린데, 그래서 하나만 딱 기억해라고. 기판력이 미친다. 응? 미친다는 것은 부소에서는 전소 이부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응? 인정한다는 뜻은 앞에 걸 끌어서 인정하겠다는 뜻은 부소에 대해서 독자적 이부성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이 판사가. 그지? 판사가 독자적 이부 판단 안 하겠다는 뜻이다. 미치는 건데 국가배상소송 이부성은 판결 이유를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판결 주문이 아니잖아. 이렇게 미치는 거지. 이해됐어 이제? 응? 잡았지? 그러면 절대 안 까먹겠지? 보기 중요한 거야. 안 까먹는 게 중요하지. 핵심을. 그러고 구체적인 내용만 들어가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교과서 1173. 이 객관적 범위 1번의 일반론에 합정 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와 부소의 소송물이 동일한 게 미치지만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부소의 성결 문제, 그지? 지소와 국가배상청구 소송 이런 거. 그 다음에 모순관계, 지소와 무효 이때도 미친다. 됐어? 성결 문제인 지소와 국가배상 그지? 먼저 다루면 지소 소송과 국가배상 청구에서 판례나 어떤 거에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했잖아. 학설은 이겼을 때는 미치고 절대는 안 미친다 했잖아. 그지? 그 다음에 거꾸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먼저 되고 뒤에 지소 무효 소송이 됐을 때는 국가배상 이부성은 뭐라고? 줄 것이고 판결 이유 중에 적시된 구체적 이부 사유에 부과됐잖아. 그지? 우리는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미치는 거거든. 판결 위는 안 미친다고. 그런데 국가배상 청구의 이부성은 뭐라고? 판결 위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기판력이 아니잖아. 그지? 아니잖아. 그래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한 모순관계인 전소의 지소와 부소의 무효 소송일 때는 기판력이 미치지? 거꾸로 무효일 때, 그 다음 지소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했지? 이유는 뭐라고? 셋째에 보면 무효 확인 소송이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은 무효가 아니고 줄 것이고 유효라는 기판력이 생기고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기는 아니랬잖아. 그지? 그게 당연히 아니지. 이해됐어 이제?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번 봐봐.
기판력은 판결 중원 미치고 판결 구체적 판결 위에 적시된 구체적 입법사에 미치지 않는다 딱 돼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국가 배상 청구성이 먼저 됐을 때, 그지? 그거는 판결 위에 대한 구체적 입법성을 판단하는 거잖아. 판결 주문이 아니잖아. 이거 당연히 미치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처분의 적법 이유에 대한 판단에만 미친다. 그지? 그래서 항고소송의 소송물에 대해서 개개 입법 사유라는 개념가 있지만은 우리 통설은 그래서 아까 처분의 입법성 일반 줄 것이다. 전체 통틀어서 본단 말이야. 그지? 입법성 일반을 보기 때문에 처분의 적법 이유에 대한 판단에만 기출 비판이 미친다. 이해됐어요? 그지? 적법 이유에 처분의 적법 위법에 대한 판단을 미친다. 알겠어? 그러니까 아까 무효확인 소송은 취소의 기판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 이제 하겠지. 무효 소송은 무효 유효를 판단하는 거잖아. 처분의 적법성 판단하는 거 아니었잖아. 그치? 그 다음에 판결 중만 미치고 구체적 입법사에 미치지 않는다 했잖아. 근데 국가배상 청구 입법성 뭐라고? 구체적 이유에 대한 판결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미치지 않는 거지. 이해됐어 이제 두 개? 그 다음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처분의 적법 이유성을 판단한 건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둘째 줄 보면 개개 입법 사유. 개개 입법 사유는 이거는 공격 방어 방법이지, 그지? 우리는 처분의 입법성 일반이잖아. 일반이기 때문에 개개 입법사는 공격 방어 방법이 공간하잖아. 그럼 입법력이 미치지 않겠지, 그지?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지? 맞지?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뜻은 뭐야? 않는다는 뜻은 고소에서 전소의 입법성을 인정할 수 없고 독자적 입법성, 독자적 판단을 가능하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공개 방법을 기판이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못한 걸 갖다가 뒤에 계속 하잖아. 그지? 상고심 가서 할 수 있잖아. 이해됐어? 기판이 안 미치니까. 자, 그래서 이제 4번 취소와 무효성의 기판력 범위에 다 정리했어. 다 했어. 그치? 그치? 2번도 했잖아. 그치? 다 했어. 3번도 봐봐. 이제 3번 좀 5번 볼게. 좀 자세하게. 취소의 기판력이 구간에 미친 여부 돼 있잖아. 학설. 학설은 좀 알아야 되거든 이게. 둘째 줄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 불법설 줄 것이고 기판력이 미친다는 행위 불법설이 있어. 근데 봐봐. 둘째 줄에 국가배상법상의 법령 위반이 쟁송보상 이유보다 더 넓다고 하는 강의의 행위 불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쌤 생각 이거 다소리야. 쌤 다소리인데 이거 다소리라면 국가배상법상의 법령 위반이 기소소송의 소송물로서 이거 견해를 포함함으로 이거 왜 덜 넓게 보니까 뒤에 있는 국가배상소송 이부성이 덜 넓게 본단 말이야. 그 앞에 거를 포함한다는 거지. 포함함으로 전소인 지소소송이 청구 인용 판결 줄 것이고 인용 판결 인용 판결 나면 기판력이 미치고 기각 판결 나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주관식 살해한 사람들은 이거 그대로 적어야 됩니다. 네? 살해한 사람은 이거 그대로 적어야 돼. 그죠? 객관식은 결론만 하면 되니까. 판례 보면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이 취소됐다 할지라도 기판력이 곧바로 국가배상청구에 인정될 수 없고 그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가실로 법령 위반에 당해 손해입힐 때라 하더라도 때라고는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그지?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자체 요건이 따로 충족해야 된다지. 그래야 그러니까 국가배상청이 인정된다는 뜻이죠. 그죠? 만약에 앞에 거를 갖다 끌어온다 그러면 바로 인정해버리면 되잖아. 근데 인정이 안 되니까 따로 요건을 만든 거잖아. 그치? 고의나 중대한 같이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의 객관적 주요문을 소리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면 국가배상청구에 승인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어떠한 행정처분 이후에 항고소송이 취소됐다 할지라도 기판력이었어. 당해 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가실로 구성할 수 없다 했잖아. 왜?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그지? 그래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부정수에 입증하는 것이 판례다. 그죠? 또 한편 판례는 공무원의 고의가실의 판단에 대해서 고의가실이 뭔가 판단에 대해서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공무원이 학설이 확립되기 전에 어떤 한 견해를 취했어. 그런 때에서 공무원의 고의가실을 단정할 수 없잖아. 그지? 그 말입니다. 넘기시고 한 학설 취했대서 그걸 공무원의 가실로 볼 수 없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 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고의 과실 유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요합니다. 그죠? 맞죠? 이제 별도 판단해야 되겠더라. 왜냐하면 기판이 안 미치니까. 그러면 이제 공무원의 고의 과실은 과연 뭐냐 하고 별도의 판단해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판례는 객관적 정당성을 이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지? 객관적 정당성 체크하시오. 그래서 객관적 정당성을 이뤘는가 없는가가 판단하겠다. 그게 판례 태도다. 기판이 안 미치니까 꼭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객관적 정당을 이른지 여부는 침해가 되는 행정처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정도, 종류 손해 등 종합적 판단한다. 체크하시고 종합적 판단하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예컨대 법령에 따라 국가 시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시험에서 시험 문항의 출제나 정답 결정에 대한 오류 등의 부분 이유로 시험 취재에 관여하는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이 객관적 주문을 소리하여 시험 문항의 출제나 정답 결정의 오류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보고 있지, 그죠? 이때는 국가 배상 책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나머지 사례는 보고 밑에 따랐어.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 취소됐다 해도 그것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불편을 단정할 수 없다. 이제 왜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는 이해하시겠죠? 기판력이 안 미치니까. 아시겠어요? 이제 이해하잖아, 그지? 그래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의 표준으로 공무원이 객관적 주요분을 소리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을 때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우리 결론입니다. 됐죠?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구제 파트에 보면 손해배상 중에서 국가 배상 청구 있잖아요, 그지? 그걸 이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이해한다. 전에는 막 무조건 외웠잖아. 공무원이 고의가 단정할 수 없다고 외워버렸잖아. 그게 이유를 이제 알겠지, 그지? 기판이 안 미치니까. 그래야 그 파트가 전부 이해돼. 요즘은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든. 이거를 이해 못하고 그 다음 판례를 다 이해 못해. 그냥 암기하는 거지. 실제로 못해. 응? 그 다음 6번 국가배상 청구에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재성에 미치는가?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줄 것이고 주문에 포함됩니다. 주문에. 그치? 그래서 판결 위에 적시된 국제기부사에 미치지 않는다 돼 있잖아. 원래 그렇잖아. 근데 국가배상 청구 기부성은 판결 위에 적시된 국제기부사에 불과하잖아. 그치? 그래서 기판력이 미치.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 판례가 나와 있는데, 관련 판례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앞에 다 있으면 했어. 자, 근데 아주 주의할 게 하나 있어. 판례 중에서. 어느 판례냐면 3번 판례 체크하시고, 관련 유사 판례 3번 판례 체크하시고,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변호사 시험 나왔는데, 2026년도 변호사 시험 나온 거는 2026년에 각종 시험이 계속 된다고. 아니면 내년 27년에 또 나온다고. 나오는데, 그 시험 책에는 변호사 시험을 전부 다 실어놨어. 판례는 하나도 안 빠졌어. 2021년부터 해가지고 싹 다 실어놨거든. 왜냐하면 변호사 시험 판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소방직 시험이 중요해. 소방직 시험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 판례도 하나도 안 빼고 다 해놨어. 그 두 가지가 이게 시험에 큰 틀을 잡아줘. 따라가고 다른 시험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소방직 시험은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 풀이 다 새로운 거예요. 우리 이제 사실 7급이나 9급은 옛날에부터 계속 있었잖아. 일부 문제를 빼고 또 일부 문제 선생님들 들고 들어가잖아. 5문제씩. 그러니까 이게 문제 풀 자체는 옛날 거로 계속 섞여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옛날 문제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지. 일부 새로운 문제 들어가고, 그지? 그 문제 풀 들고 들어간 그것이 소방직에 들고 들어간 큰 문제 틀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7급 9급은 이게 종전과 계속 많이 내지만 소방직 문제 다 새로운 문제 내잖아. 잠시나고.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죠. 변호사 객관식은 또 새로운 문제 계속 내니까 새로운 판례 나오게 해서 인용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판례 두 개는 상당히 조심해서 봐야 되고 주의해서 봐야 돼. 내가 뭐 행집을 갖다가 90점 받을 것 같으면 공부 말로 하는데 떨어지는데 95점 100점 받으려 하면 그거를 봐야 된다. 안 그러나 그지? 이왕하는 거 조금 더 보고 한 100페이지 200페이지 더 보면 되잖아. 더 보고 100점 받아 90점 받아면 되잖아. 확실히 걸리는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전략 과목 두 과목이 있어야 합격한다고. 그지? 그러니까 행정법을 완전히 전략 과목을 만들어가지고 나 이 퍼펙트 맞추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시험이 되니까. 왜냐면 시험은 내 뜻대로 안 돼. 가면 막상 내가 정말 잘했다 생각하는 감이 이상하게 나올 수 있어, 점수가. 그런 브리터를 받거든, 하나. 반드시 받는다고. 하면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전략 과목도 가고. 확실히 바나나 앞이면 그 브리터 있더라도 확인하잖아. 그래서 전략 과목을 굉장히 잘 생각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밑에 관련 유사 판례 보면 3번 봐. 자, 소송 판결의 기판력은 자, 2번부터 확정 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은 하나의 기판력이 미치며 이제 소송 요건의 흠결 소송 요건이 없어 흠결돼 버렸어. 그래서 전소의 확정 판결은 후소에 미친다 줄 것이고 그지? 미친다. 그 다음 3번이 이제 최근에 변호사님 나오는 건데 소송 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에서 확정된 소송력의 흠결에 관해 미치지만 이거 말 똑같이 그지? 똑같잖아. 미치지만 그 다음 줄 것이고 당사자는 소송 요건을 흠결을 보완해서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밑에 내용을 읽어보면 소송 판결 요건이 흠결이 있다고 판단된 판결 각각 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확정된 소송 요건의 흠결에 판단에 미치지만 당사자가 그러한 소송력 흠결을 보완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때는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지? 요거 좋습니다. 됐어요? 흠결을 보완하는 거다. 그지? 보완해서 다시 소송할 때는 상관없다. 요게 시험 문제 중요하고 나머지는 쭉 읽어보면 1번 판례 보면 시간적 범위는 사실인 변론 종료시 체크하면 돼요. 그 2번 판례는 저번에 2보성은 2보성 1바이다. 그지? 계기 2보성이 아니다. 그 다음 취소 판결의 유사 판례는 취소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 2보성은 존버에 관한 판단에 미치고 만약에 소송물이 달리할 때는 미치지 않겠지. 그지? 당연하지. 네 번째,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달리하면 원래 미치지 않는 거야. 그지? 아니는데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의 법률관계가 후소의 성결관계에 줄 것이고 그죠? 아까 성결관계일 때 했잖아. 요거 몇 대를 미친다 했잖아. 그지? 몇 대를 미친다 요거 따진다 했지? 그러니까 왜 무슨 관계일 때 그지? 그래서 이때는 미친다. 당연히 크게 볼 때. 자, 5번 앞에 치수고 뒤가 무효일 때는 기판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미치면 후소는 전소의 이보성을 주장할 수 있다. 네, 미치니까. 그건 전소의 이보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독자적 이보성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맞지? 앞에 거 주장하니까 내 걸 판단할 필요 없잖아. 맞아? 그렇지. 헷갈리지? 봐봐, 다시 봐. 기판력이, 앞에 게 기판력이 탁 내 미쳐온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후소의 판사는 어떻게 되겠어? 전소의 이법성을 주장하면 되잖아. 미쳐오니까. 내가 굳이 말라 판단해. 앞에 게 미쳐오는데. 그거 그대로 하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독자적 이법성 판단할 필요 없잖아. 이해 됐지? 거꾸로는 거꾸로 생각하면 되고, 그지?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OOX 하고, X, 응? XXO 딱 하고, 그지? 그러면 안 헷갈려. 그 다음에 6번 어떤 행정처분이 항소에 취소된 경우 기판이 국가배상 책임 인정될 수 없다 했잖아. 그지? 판례는 그랬잖아. 부정설치했잖아. 우리 학설은 나눠졌죠. 그 다음에 7번 행정처분이 항소에 취소됐다 하더라도 기판이 곧바로 공문에 고의가 단정할 수 없다 했잖아. 그지? 그래서 고의가 실루는 별도로 판단했잖아. 어떤 거? 객관적 정당성 상실로 판단했잖아. 맞지? 자, 그래서 8번 행정처분이 항소에 입법하다 취소된 것만으로 공무원의 고의가시 단정할 수 없다 했잖아. 그지? 그래서 객관적 주의문을 성실하고 객관적 정당성 성실했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당의 5, 6, 7, 8을 살펴보면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 해도 그것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가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부정한다 단정할 수 없으며 보통 일반인 공무원의 표준으로 공무원이 객관적 주요 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을 때만 국가 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지? 됐습니까? 밑에 판례는 똑같은 판례니까 넘어가. 자, 그래서 관련 사례 보면 지소성의 기판력이 국가 배상 청구에 미치는가 여부가 2021년 노무사 시험이 됐잖아. 그지? 그 밑에 보면 지소의 기판력이 국가 배상에 미치는가 2018년 변호사 시험이 됐다. 그지? 다 이 어떻게 내가 요걸 낸다고 요걸. 왜 3번을 내겠어? 주관식에서는 3번을 잘 내는다고. 왜 내겠어? 주관식 하잖아. 왜 내겠어? 학설이 있잖아. 학설이 있으니까 논의할 가치가 있잖아. 결과 불필성, 행위 불필성, 강행위 불필성 해가지고 이겼을 때는 미치고 질 때는 미치지 않는 막 있었지, 그지? 그런 걸 쫙 논할 수 있잖아. 그러다가 판례는 뭐였는데서 미치지 않는데 X를 했지. 그럼 판례까지 논할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학설 다수 취할 때 결론이 이렇고 판례 취했을 때 결론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하면 전수이보성이 후수는 전수이보성을 인정할 수 없을 거죠. 다른 말로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이걸 쭉 적으면 된다. 그걸 딱 그리 적는 거예요. 쌤이 딱 그리 적어놨잖아. 응? 알겠지? 그래서 사례에서는 주관식에서는 요거 3번을 낸 거예요. 학생 대립이 심하니. 응? 그 나머지 결론 쌤도 그거 딱 보고 쭉 적은 거야. 응? 알겠지? 다수에도 적고 판례도 적고 다수에도 적고 판례도 적고 1번 2번 다 그런 거야. 한 푼도 아니지. 그게 주관식이 어려운 거 아니야. 한 푼도 아니야. 그 다음 밑에 3번 봐봐. 지소의 기판력이 국가에 미치는 여부. 거꾸로 또 이제 요거는 요 3번은 2023년 변호사 시험은 두 개 다 낸 거야. 뭐 냈다고? 3번도 내고 4번도 낸 거야. 응? 다 섞어냈어. 섞어. 알겠어? 그럼 4번은 논점이 뭐겠어? 4번은 아니니까 4번 논점 뭐겠어? 국가 배상 청구 이것이 왜 안 미치냐면 국가 배상 청구의 그 판단은 뭐라고? 위법성 판결 주문에 하는 게 아니고 판결 위한 구체적 사실에만 판단한다. 그지? 그 기판이 아니죠. 기판이 미치지 않는다. 그지? 그런 식으로 그거를 설치해 줘야 된다. 맞지? 네? 이거 두 개 다 넣을 수도 있다. 그 다음 마지막 봐. 지소의 기판력이 국가 배상치에 미친 여부와 안 미친다 했잖아. 판례는. 그 다음에 지소의 기판력이 어떻게 한다고? 공무원의 고의를 가서 단정할 수 없다 했잖아. 그지? 기판이 미치지 않으니까. 맞지? 네, 그런 식으로 문제다. 변호사 시험. 맞지? 그래서 그 틀을 딱 알고 내용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례는 다 틀리니까 그 구체적 사례는 다 틀리잖아. 사례를 계속 보면서 익히고, 응? 아 이렇게 사례를 내는 거라고 사례를 계속 익히고 결론 사안 해결 보고, 그지? 결론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전북에서 이렇게 됐어, 그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가, 맥이 뭔가, 뭐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야 된다, 그지? 그 상황에서 하나하나 엮는 건 쉽잖아. 다 엮으면 되잖아요. 쌤이 요청을 쓸 때 그 내용의 딱 끝에다가 사례를 연 이유가 앞에 내용하고 이렇게 끌어오라고, 그지? 그래 하면 이 사례에 대해서 딱 끝날 때마다 사례 해결하면 어떻게 전체적으로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행정부 사례에 대해서 빨리 익숙해지잖아. 그지? 근데 그런 단계를 빨리 해놓고 나서 그 다음 계속 반복하면서 익히고 나서 그 다음 내가 두 가지 사례 문제 또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조금 있을 거야. 그거 딱 사보면 전체적으로 나는 이미 다 파악하고 있잖아. 논점을. 그 상태에서 사례 문제 쫙 보면 어떻게 금방 낸다고 하지. 근데 이런 과정을 안 하고 사례 문제집 교과서 하나 따라보고 사례 문제 따라보면 어떻게 되겠어? 공부가 계속 두 개 같이 하잖아.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하잖아. 그치? 그러면 속도가 다른 사람보다 늦다는 거야. 늦어. 전체 파악도 못하고 계속 부분만 파악하잖아. 그래서 왜냐면 사례 문제지만 다른 비로 되어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 기속력. 자, 기속력은 소송 당사자와 관계행정청의 판결치에 대한 행동을 의무를 지운다, 그지? 누굴 구속한다고? 피고. 언제만? 인용판결, 그지? 이겼을 때, 뭔가 이겼을 때만 피고 너 해야지, 이제, 그지? 해야지. 그래서 인용 판결만 인정되고 기각 판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한편 사정 판결은 기각 판결 일종이므로 기속력이 있는데 안 된다. 맞지? 그래서 행정소송법 취소 판결의 기속력 규정은 무효 체크하시고 부작위 당사자 모두 준용된다. 그치? 우리 무사 재집, 부사 재집할 때 이었잖아. 그지? 그럼 기속력 없었잖아. 그러니까 성질에 대해서는 기판 역설이 있고 특수역설이 있는데 우리는 특수역설 보는 게 통설이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중화직에서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청의 장래 행정을 제약하는 실제 부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판력은 차이 납니다. 그래서 특수역설이 기속력의 학설입니다. 자, 객관식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박스 잘 봐야 됩니다. 박스. 요즘은 조문하고 판례잖아. 자, 박스 보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줄 것이고 내가 판결 X 해놨지? 왜 이래 놨을까? 판결도 여러 가지 있잖아. 중간 판결도 있잖아. 그지? 확정 판결만. 맞지? 확정 판결. 그 다음에 당사자 해놨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 그지? 이거 잘못됐다. 당사자는 원고가 X라는 뜻인데 피고가 X는 힘들. 맞지? 네? 원고가 X. 피고 O, 그지? 맞지? 그 다음에 행정청이 이제 처분청이 아니지? 행정청과 그 밖의 행정청. 자, 그 다음에 2번. 판결에 제시된 처분이 당사의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을 하기 때문에 거부했을 때는 처분한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서 다시 이전에 신청한 처분을 해야 된다. 이게 뭐라고? 재처분론. 그지? 재처분. 거부 처분했을 때는 재처분론. 그 다음 사망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어떤 재처분 의무의 규정은 처분이 절차 위법 줄 것이고 우리가 이 부분 두 가지잖아. 실체 위법이 있고 절차 위법이 있지. 절차 위법도 뭐 한다고? 준용한다. 자, 그래서 38조는 무효확인 소송 체크하시고 1항은 무효확인 소송, 2항은 부작위 확인 소송, 34조는 당사자는 준용한다 체크하시고 그래서 다 적용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그 다음 내용 핵심만 보고 쉬었다 합시다. 봐봐요. 자, 그 다음 보면 내용 딱 나와 있잖아. 그지? 내용 나와 있지? 기속력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소극적 효력의 반복 금지요. 죽고 볼까? 그 다음에 절차 하자로 인한 반복 금지이지. 2번 그지? 그 절차 하자로 논한단 말이야. 왜 절차 하자도 아까 3만에 준용된 해놨잖아. 그지? 그 절차 하자 논해야 된다. 그래, 적극적 처분해 봐봐. 적극 처분이란 것은 거부 처분했을 때 그 문제지. 그지? 여기에 대해서 재처분을 하고 2번은 거부 처분에 대한 인정 처분이 절차 위법 줄 것이고 절차 위법. 그지? 절차도 논해야 되겠지? 그것도 논한다. 그 다음 페이지 3번. 신청에 따른 인정 처분이 실체 위법을 얘기하죠. 실체 위법 줄 것이고 또 신청에 대한 인정 처분 줄 것이고 그때 재처분으로 발생하는가? 그 문제 논합니다. 네 번째, 거부 처분을 했는데 법이 개정 시행됐을 경우. 그래서 여기에는 총 몇 개를 논하냐면 총 6개를 논해요. 6개. 네? 논 핵심이 핵심. 요 6개 가지고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아주 어렵게 조합해서 냈다고. 네? 그래서 요 6개를 아까 이거 봐봐. 요거 정리했듯이 기판력에서 요거 정리했듯이 기속력에서는 요거 6개를 정리해요. 응? 6개 정리해서 뭐 핵심만 따라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0분 휴식하고 그 다음에 요리하면 한 50분 내에 끝날 것 같은데.